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전공의협의회나 의협 등등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닷새간 다소 주춤했었는데 밤사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7명으로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중증 환자들일 텐데요.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급증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암암리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누적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감염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집단 발병하고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대규모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예, 그래프로 먼저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267명, 그러니까 닷새간의 약간의 감소세는 조금은 다시 좀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좀 특히 문제는 중증 환자, 위중 환자들이 연일 급증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좀 큰 걱정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235명에서 267명, 300명으로 조금 가까워지는데 무엇보다 그 닷새간 이어오던 그 하락세가 상향으로 돌아간 게 약간 그 신경이 쓰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3주 연속 그 세 자릿수인데 어쨌든 굉장히 그 확산이 더 될 수도 있던 상황에서 200명대에 유지되는 거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지금 김혜카가 지적한 대로 중환자가 많은 위중한 환자가 많아진 게 굉장히 그 걱정인데 현재 12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병상이 지금 모자라게 되죠. 예. 수도권 해서 지금 한 43개 정도 남은 걸로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료진이 그 일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도 모자라지만 의료진도 모자라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면 굉장히 어떤 그 의료에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모든 측면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이 돼야 되겠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코로나 확진자를 이렇게 확산세를 계속 꺾고 감소세로 가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 목사가 오늘 16일 만에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꽤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발언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담긴 했지만 글쎄요.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까지 각오하겠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사과를 안 한다고 순교를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그건 방역지침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또 다음에 확진자들 검진하려고 했더니 그 검진을 거부하고 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되려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이 저렇게 안 하는 측면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본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얘기하시면 본인들의 저런 확진자가 감염을 해서 다른 종교의 분들이 그게 감염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무슨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는 둥, 뭐 거기다 뭐 우한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소위 이 국민들을 상대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오히려 빨리 국민한테 사과하시고 소위 국민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따르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순조에 한마디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겐 오히려 더 부끄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과격한 발언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뉴스탑10에서 짚어야 되나라도 사실 저희 뉴스탑10 시작하기 전에 제작진이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만큼 격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근데도 이 이슈를 짚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정부와 지금 계속 대척점에 서 있고 정광훈 목사가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저희가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본인이 이끌고 있는, 제가 광화문 집회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본인이 그 사랑교회의 모든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랑하는 본인의 신도들한테서 거의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신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교회 신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또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N차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 의도적으로 본인의 교인들을 감염시켰거나 뭐 알면서도 방역 안 했거나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단체의 책임자로서 그 단체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그 감염자들 때문에 또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어찌됐건 이유하라 막나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은 한마디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누굴 비판하는지 말든지 해야지. 예. 이거 나오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도 없고 무슨 뭐 사기극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순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예. 과연 종교인으로서도 별로 저거는 바람직한 언행이 아니고, 또 저는 정광훈 목사를 종교인을 빙자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왜? 실제로 총선에도 당을 하나 만들었을까요? 정치인으로서도 저건 바람직한 언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 한 달 내에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예전 문 대통령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여 명 육박하고 일이 이제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퇴원하자마자 발언을 쏟아낸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장현철 변호사님,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정광훈 씨는 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다. 목사라는 호칭도 청와대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와의 대화, 이제 백브리핑에서 덧붙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환기하고 지시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또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서울시에서 구상권 청구한다는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정광훈 목사에게도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실제로 방역에 대한 방해가 됐다면 법적인 조치를 할 권리 그리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떠나서 청와대와 정광훈 목사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서로를 향한 비판을 떠나서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나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역학조사를 안 받거나 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루빨리 조사, 이 검사를 받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먼저 정광훈 목사 측에서 나왔다면 이러한 비판에 조금 더 설득력이 실리지 않았겠나 하는 측면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근데 오늘 정광훈 목사가 퇴원하니까 경찰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도 하고 관계자 소환도 할 예정이다. 뭐 일단은 사랑교회 압수수색이 예전에 신천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도 명부 같은 것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랑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2차 가면 3차 가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 진단에 협조하지 않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출했던 신도 명단 중에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신도 명부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연히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개인에게는 뭐 사랑교회 압수수색 이걸 떠나서 다시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보석 조건을 위배했어요. 보석 조건의 기본이 주거지 제한입니다. 근데 어기고 나와서 집회 나가고 이것저것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보석 조건 위배예요. 그래서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공교롭게도 저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 2주 동안 지금 병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구속을 못 시키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법원에서는 보석 취소 아마 결정을 제가 판사가 할 겁니다. 왜? 보석 조건을 그냥 위배했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정광훈 목사는 아마 내주쯤에는 서울구치소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하자마자 경찰이 정광훈 목사의 사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청와대가 전광훈 씨라고 목사 호칭까지 뺄 정도로 강경하게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사랑제일교회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근데 오늘 전 세계 한 50개 나라의 종교시민단체가 청와대 항의 선언을 보였습니다. 네,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지나치게 교회에만 두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보게 되면 2차 대확산 이전에 뭐 카페라던가 영화관 이런 대중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는데 이 책임을 교계, 특히 개신교 사회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한 같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이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2차 대확산의 책임을 온전히 종교계가 져야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더더욱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마저도 뭔가 화합과 봉합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라 종교계와의 갈등의 메시지가 나온 부분은 방역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 추후의 책임 소재 규명 차원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와대와 전광훈 목사 측의 갈등, 오늘 퇴원까지 했는데 이 소식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